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유효수자에 대해서 이제 배웠지요. 유효수자를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사칙 연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계산하는지 배웠습니다. 유효수자라는 것은 확실한 숫자에다가 하나의 불확실한 숫자를 포함한 숫자를 유효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효수자 맨 끝에 있는 불확실한 숫자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무시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그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측정에서는 다 이렇게 어, 하나의 불확실한 숫자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자체를 무시하게 되면은 측정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숫자를 이용해서 계산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이 밖에도 또 많은 게 있죠. 꼭 사칙연산뿐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무슨 지수 계산 있죠. 엑스포넨셜하는 그런 계산도 있고 로그 계산도 있고 그런 다양한 그런 계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효수자를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것이냐 그리고 그 유효수자에 포함된 그 uncertainty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에러가 됩니다. 에러 그죠? 오차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런 에러는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이것은 일반화학의 수준을 훨씬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분석화학을 배우면은 거기에 대한 것을 이론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론 수학적으로 우리가 그 오차의 전파에 대한 그 이론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수준은 지금 훨씬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일반학 책에는 안 나왔지만은 그런 에러 있죠, 에러. 말하자면은 그 오차는 몇 가지 오차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차는 크게 랜덤 에러와 시스테매틱 에러 이렇게 됩니다. 랜덤 에러는 뭡니까? 그야말로 무작위 에러 또는 indeterminate 에러라고 합니다.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indeterminate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에러라 이겁니다. 그죠? 반면에 시스테매틱 에러 그것은 무슨 뭐 체계적인 오차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determinate 에러다. 그러니까 정할 수 있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에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먼저 랜덤 에러는 이것은 무작위한 그 오차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통계적으로 처리가 가능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측정은 똑같은 예를 들어서 말이죠. 똑같은 어떤 물질의 무게를 잰다 할 때, 여러분들 아주 정밀한 저울 가지고 측정을 할 때, 우리가 올려놓고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단 말이죠. 그럼 무게가 매번 같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매번 틀리죠, 그죠? 오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오차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오차예요, 그죠? 그러니까 불가측 에러라고 합니다. indeterminate error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이제 각 오차, 그것은 이제 어떤 그 평균이 있겠죠, 그죠? 딱 중간 값이 평균값이 있을 텐데 그 평균값에 딱 그 이제 앞뒤로다가 낮거나 높은 값이 이렇게 나와서 어떤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2학년 때 가서 보면 알겠지만은 이 분포하는 그 곡선이 어떤 곡선을 취하냐면은 정규 분포 곡선, 다시 말해서 가우시안 그런 분포 곡선을 이제 취한다. 그렇게 통계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거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 랜덤 에러가 항상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죠? 왜 존재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간단히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건 측정 기기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들 측정 기술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에러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측정할 때는 온도가 0도가 아니죠. 그죠? 절대 온도가 0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열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모든 물질은 다 그 원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원자는 어때요? 절대 온도 0도에서는 모든 운동이 절대적으로 멈추죠. 그죠? 전혀 움직이지 않지만은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 원자가 그 있는 위치에서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거기는 에러가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보고 우리가 thermal error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은 절대 온도 0도가 아닌 한 그것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에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교정을 할 수가 없어요. 통계적으로 이 오차를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측정할 때 이제 마지막 그런 숫자가 이제 되는 것이죠. 마지막 자릿수. 반면에 시스테매틱 에러는요, 이제 그 반대예요. 이것은 이 오차는요, 어떤 평균 값을 주고 양쪽에 크거나 작거나 이제 그런 것이 공평하게 똑같은 확률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디터미니트 에러니까 가측 에러예요. 그러니까 측정 가능하고 이것은 왜 그런지 그거를 확인 가능한 그런 오차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떤 저울로 무게를 재는데 이 저울이 보정, 즉 캘리브레이션이 잘못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항상 0.1g이 더 높게 나오게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0점 조정이 잘못돼서 0.1g부터 이렇게 시작되게, 그죠? 그것이 이제 0점으로 맞춰졌다는 거죠. 그럼 어때요? 진짜 1g짜리가 어떤 물질이 있어요. 그걸 무게 재면 그거는 몇 g이 나오겠습니까? 그 저울은 1.1g이 나오죠. 그죠? 2g짜리는 2.1g이 나오고 0.1g은 항상 더해졌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 오차는 그 통계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못해요. 그죠? 왜냐하면 한쪽 방향으로 계속 이제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오차는 이제 우리가 왜 그런가 이것을 오차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오차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울이 잘못 보정이 돼서 0.1g이 더 나오게 됐다. 그러면은 그 저울을 보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온도계도 마찬가지죠. 어떤 온도계가 0.1도가 항상 낮게 나오도록 그렇게 돼 있으면 어때요? 실제 측정 온도는 15도인데 그 온도계를 측정하면 14도가 되겠죠. 그죠? 20도짜리는 19도가 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잠깐만 좀 조사를 하면은 이 오차의 원인을 우리가 파악해서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스테매틱 에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또는 디터미니트 에러다 이겁니다. 이거는 통계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거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일단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근데 이제 문제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문제를 어디가 맞닥뜨렸을 때 체계적으로 이제 풀어야 됩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풀면 안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제 많이 하면은 자연스럽게 문제를 보면요, 딱 그 핵심이 파악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해보는 게 좋아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어떻게 거기에 도착할 것이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목표입니다. 과연 그 문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분석을 해서 특정한 원소의 그 퍼센티지, 그죠? 질량 퍼센티지를 알아내라.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이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성분 분석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what do I know?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내가 뭘 알고 있느냐? 그래서 그 샘플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죠. 그러면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를 거기에 도착하겠느냐? 여기 그 목표 지점에 도착하겠느냐 이겁니다. 그죠? 무게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울을 쓰면 되겠죠. 예로 그 무게를 아주 질량을 정밀하게 알고 싶다. 가능한 한 정밀한 저울을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저울이 있어요. 가장 그싼 저울은 시장에서 그죠? 장사하는 분들이 쓰는 저울은 뭐 0.01g까지 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뭐 1g이나 2g이나 그런 거는 별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정밀도, 낮은 정밀도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실험에서 이제 쓸 때는 좀 더 정밀해야죠. 0.1g까지 그런 정밀도를 가진 저울도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일반화학 실험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1mg의 그런 정밀도를 가진 저울을 쓸 겁니다. 실험실에서 1mg 그 저울이 지금 여러 대가 놓여 있어요. 그죠? 0.001
g까지 충분히 잴 수 있는 거, 이제 그 정도의 정밀도가 요구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론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단위 간에 우리가 변환을 해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이를 우리가 이제 쟀단 말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미터로도 될 수 있고요. 뭐 센티미터, 뭐 이렇게 있어요. 킬로미터 있고 또는 인치 있죠. 인치, 피트, 야드, 마일 뭐 이런 단위들이 있는데 이것은 길이를 측정하는 단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요 단위 간에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서로 단위 간에 예를 들어서 1m다 그러면 1m는 몇 인치입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치가 1인치는 과연 몇 센티미터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피트도 마찬가지예요. 1피트는 얼마입니까? 1피트는 12인치죠. 1인치는 2.54cm입니다. 그죠? 그건 아주 정확한 거예요. 또 야드는 뭐냐? 마일은 뭐냐? 여기 인치, 피트, 야드, 마일은 말이죠. 우리 과학책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시면요. 아주 흔히 아주 봅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 이 단위가 다를 때 서로 이제 변환하는 거. 그거 보고 이제 우리가 conversion factor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 변환 상수를 여러분들이 그런 팩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상수는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무게를 잴 때도 킬로그램도 잴 수 있고 파운드 또는 온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각각의 관계식을 알면 되고요. 볼륨도 리터가 있고요. 이거는 보통 이제 과학책에서 많이 이렇게 이걸 표준적으로 쓰죠. 또 갤런 있어요. 갤런. 그죠? 여러분들이 미국 가서 이제 차 이제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는다. 그러면 딱 거기 앞에 뭐가 있냐면요. 갤런당 금액이 나왔어요. 갤런. 그죠? 우리는 리터당 금액이 나왔는데. 그리고 온도도 여기서 셀시우스가 있고 파렌하이트가 있고 켈빈이 절대 온도가 있습니다. 이제 파렌하이트는 미국에서 주로 쓰고 실제로 과학에서 쓰는 온도는 요 켈빈입니다. 절대 온도. 그죠? 절대 온도 0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1, 2, 3, 4, 0, 1, 2, 3, 4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보통 통상적으로는 보통 셀시우스 섭씨 온도를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 말씀드린 대로 이 컨버전 팩터를 아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인치는 2.54cm다. 그래서 이 2.54 이것은 절대값이었죠. 이것이 유효숫자는 세개가 아니고 이거는 무한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1m는 몇 인치입니까? 1인치가 2.54cm니까 뭐 어때요? 1cm는 2.54분의 1인치죠. 그죠? 그러니까 100cm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그럼 몇 인치가 되는 것이죠? 100 나누기 2.54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잘 보세요. 여기다 이제 100cm 그리고 이거 x 하면은 어때요? 이거 곱하기 이거는 그래서 대각선으로 곱하기가 같으니까 100cm는 100 나누기 2.54인치가 되는 것입니다. 1피트는 12인치가 되고요. 1파운드는 453.6g이 됩니다. 이게 참 애매한 숫자가 되는데 그죠? 아직도 무게를 재는데 미국에서는 많이 쓰고 이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예제요. 어떤 골프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프가 이제 골프볼을 퍼팅을 하는 겁니다. 퍼팅이라고 퍼팅하시죠, 그죠? 그린에 올려놓고 이제 거기에 어떤 구멍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그린에서 6.8피트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죠? 이거를 인치로 한번 계산해 봐라. 뭡니까? 어? 1피트가 12인치니까 뭐 당연히 그냥 6.8 곱하기 12 하면 되죠. 그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좀 여기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6.8피트죠. 단위까지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곱하기 1피트가 12인치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피트끼리 서로 상수해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인치만 남게 되죠. 그러면 답이 뭡니까? 82인치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유효수자 두 자리죠. 이거는 무한대고 그래서 답은 유효수자 두 개를 해서 82인치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너무 쉽죠? 그리고 한번 예제 2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어떤 아이언 샘플, 그러니까 쇠로 된 어떤 샘플이 있어요. 이게 4.5파운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g으람으로는 얼마냐? 여기 딱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1kg은 2.2046 파운드다. 1kg은 1000g이다. 이건 다 아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이제 4.5 파운드가 몇 g이냐, 그죠? 그럼 1파운드가 몇 g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 이렇게 1파운드가 아까 얼마 나왔죠? 450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참 외우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죠? 여기 보세요. 이게 1kg이 2.2046 파운드니까 1파운드는 1파운드하고 x로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1파운드는 몇 킬로그램입니까? 1파운드 1 나누기 2.2046kg이다.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죠? 한번 여기서 한번 답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 한번 넣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4.50 파운드다. 그죠? 여기서 그냥 딱 써요. 곱하기 그다음에 요 관계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요 파운드를 없애야 되니까 일단 2.2046을 밑에다 쓰는 겁니다. 파운드. 그리고 그게 1kg이다. 그런 다음에 g으로 하니까 우리가 킬로그램 없애야 됐죠. 그죠? 1kg은 1000g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핵심이 뭐냐면 말이죠. 이번에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파운드를 g으로 하니까 먼저 파운드를 먼저 이걸 지우기 위해서 파운드와 킬로그램 사이의 관계식을 이렇게 써요. 이걸 뒤집으면 안 됩니다. 뒤집으면 요 파운드 단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킬로그램과 그램 사이, 킬로그램을 없애기 위해서는 요 킬로그램을 요거를 밑으로 놓고 그램을 위로 분모자에 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2.04 곱하기 10의 3승 g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쉽죠, 그죠? 여기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